자, 8월 17일 토요일 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 자영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 정부가 1조 3천억 규모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을 푼다는 소식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 또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은 이번 뉴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리세션의 공포인데요. 미국 주가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의 주 수출국이죠. 일본과 중국의 대외 경제 여파가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국내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아마 다 관심 있는 분야이실 건데요. 유튜브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이 주민세 기간을 넘게 내면은 가산금을 또 내야 되고, 또 두 장을 또 받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또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피해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3천억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일본 수출 규제와 내수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3천억 규모의 특례 보증을 준비를 했는데요.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줘 금융사의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 사업의 일종입니다. 자, 중기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지역보증,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2천억 원, 또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 8천억 원, 저신용 영세기업 2천억 원, 또 포항지진 피해 후속 지원에 1천억 원 등 총 1조 3천억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자영업하신 분들 보면은 아침마다 그 광고 문구는 사채 쓰는 것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요즘 어렵다 보니까 자금이라든가 돈줄이 좀 압박을 받은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지역에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문을 두드려서 급한 자금, 꼭 필요한 자금 또 활용해서 또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자영업 같은 경우는 또 징검다리 휴일이 꼈었죠. 15, 16, 17. 예, 금토일인데, 이 사이에 한 3일 정도 징검다리 연휴가 끼면 매출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하루는 좀 평균보다 좀 이상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루는 평균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어떤 결과가 미칠지, 이게 사실 선행지표, 또 후행지표라고 하죠. 경기가 잘 돌아가야지 또 후행지표, 또 돈 쓰는 씀씀이들,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되게 된다. 예. 자영업, 특히 외식업도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쪽 뒤로 보는 좀 큰 틀에서 나무와 숲을 보는 방식 중에서 이제 숲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뜻하는 이른바 R이라고 하죠. 요즘 R에 대한 이야기, 리세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공포가 다시 몰려들고 있다. 자,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 3.05% 하락한 25.479 거래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3.5% 하락했다는 거는 역대로 네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이 지수보다는 이게 하락폭이 굉장히 미국에서 떨어졌다는 소리인데요. 자, 미국이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와 영향을 받게 되는 또 중국과 일본도 덩달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중국도 좀 떨어지게 되고 일본도 떨어지게 되고 또 유럽의 주요국도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독일도 많이 지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들 나라가 경제가 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리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삽니다. 우리가 내수 시장이 5천만 명, 6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살아서 만들었던 제조라든가 서비스 재화들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인데요. 이런 것들이 증시들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이런 부분의 수출도 같이 덩달아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돈 쓸 수 있는 구매 계층들의 경제력이 같이 떨어지고 하락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락되면 어떻게 되죠?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 쓰는 씀씀이들이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외식부터 줄이게 됩니다. 닭갈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현상들이 세계 경제 지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불안한 조짐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도 확인되는데요.
불안한 주식 대신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은 대체로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자, 문제는 한국이 세계 경제 침체에다 또 무역, 미국, 중국과 무역 경제, 그리고 또 한일 경제 분쟁으로 지금 가장 소용돌이의 한복판, 이슈의 한복판에 있다는 소식인데요. 다른 국가들보다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두 차례 낮췄는데요. 자, 2.2% 정도면 우리가 지금 고속 성장할 때는 7%, 8%, 잘 나갈 때는 10%까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뚝뚝뚝 경제 성장률 잠재력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2%, 물가 상승률 거기서 2%면 거의 성장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1%대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보면 여러분들 은행 돈 넣으면 예전에는 금리들이 그래도 4%, 5%, 6% 해서 돈 내서 이렇게 기다리는 수요들이 있었는데 지금 은행 가면은 금리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세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어서 저금리 시대가 지금 도래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되면은 우리 산업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또 악영향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전략들이 뭘까요? 예. 사실 뭐 다른 방법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차지해서 인건비를 줄이든 또 경쟁력을 높이든 뭔가를 찾아드는 노력들을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유튜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한 10일 정도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신문 기자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었는데 이 광고 시장 자체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기 매체, 활자 매체에 광고들이 이렇게 몰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매체죠. 뉴 매체. 라디오에 오면서 광고 시장도 라디오 조금씩 나눠먹게 되고 TV가 나오면서 상당수 광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TV 쪽, 텔레비전 광고 쪽으로 많은 광고 수입이 갔었는데요. 지금 인터넷도 생기면서 인터넷 신문, 언론사 생기고 인터넷 광고 쪽으로도 광고 시장이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체, 전통 매체에서 광고 시장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이 지금 아이폰 만들면서 이 아이폰에 지금 혁명이 사실 됐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이 광고 시장 자체가 유튜브로 어마어마하게 흘러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람TV, 뭐, 구독자 수가 뭐 1,600만 명 정도 됐는데, 뭐, 한 달에 뭐 수익하는 것들, 또 요즘 이슈가 됐던 건물을 구매했다, 6살, 보람이 건물을 구입했다. 또 뭐 300만 이상의 유튜브 스타들이라고 하죠. 이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겸TV라든가, 기타 뭐, 허팝TV 같은 분들은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근데 정부가 사실은 요거를 세금을 과금할 수 있는 법제적인 차원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 과학기술의 발달, 뉴미디어의 성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법이라든가 제도권에 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정부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업체를 대상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유튜브세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세는 특정 기업이 점령한 인터넷 공간의 서비스 또 광고 매출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는 세제를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지난해 12월 이런 이제 논의들이 시작됐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도 조만간 도입이 될 것 같다라는 뉴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여기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 지금 여기 보면 세금 나왔어요, 세금 낼 게 많습니다. 네, 세금 저 나왔는데요. 어저께 세금 냈습니다. 벌어지는 돈은 적는데 나갈 돈은 많습니다. 세금. 네. 자, 오늘은 세금 이야기는 2019년 전기세, 주민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두 장의 이 납세 고지서를 받았을 건데요. 이걸 멀티로 하신 분들은 또 3장, 4장, 또 여러 장의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을 빠졌을 건데요. 제가 어제 광산구청에 담당자에 전화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가정용은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보면은 12,500원, 집에서 쓰는 가정용 12,500원, 전 국민에 대한 나온 세금이죠. 주민세 10,000원에 지방교육세 2,500원, 요게 나왔을 겁니다. 또 개인 사업자 하신 분들은
93,750원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주민세가 또 나왔을 텐데요. 주민세는 75,000원, 지방교육세는 18,750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과세 표준이 4,800만 원 기준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이하로 매출을 팔고 계신 분들한테는 세율을 부과하지 않고 그 이상의 매출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장 다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9월 2일까지입니다. 9월 2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두 장 모두 주민세, 지방교육세 나오면은 9월 2일 전까지는 모두 내셔야 됩니다. 자, 세금 내십시오. 네, 안 내면은 가산세 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4가지 뉴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좀 날 더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말 또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